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역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뀔 역자, 변할 역자, 시울 이자입니다. 변하고 바뀌는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변하고 바뀌는 이치. 이 변하고 바뀌는 이치가 자연의 사계절에 바뀌고 변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주팔자를 감명을 제가 해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개성이 천명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자기의 영가, 천명, 자기의 전문성,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린다 이거요. 내가 노래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노래를 하는 게 취미요, 재미요, 즐거움이에요. 또 그걸 통해서 돈도 들어와요. 그게 가장 인생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주를 감명해보면 거의 80%는 거의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 사람의 적성이 뭐다. 그리고 언제 돈이 들어온다. 언제 남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건 때를 점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과 인연이 되는 걸 점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를 점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사주 명리학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운명이 동일할 수가 있느냐.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팔자에 태어났더라도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과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달라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이게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또 명예나 집안의 여러 가지 안정 속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좀 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의사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장사꾼의 사업가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 이 환경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차이가 있지만은 운세의 주기율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지니는 겁니다.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사람에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돈이 들어올 땐 동일할 때 돈이 들어오고 승진할 때는 동일할 때 승진이 되고 이런 운명적인 주기율에 있어서의 기흉은 좋고 나쁜 시기는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의 이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라고 하는 건 뭐냐? 요 바뀔 역자, 변할 역자, 변하고 바뀝니다. 1년의 낮이 긴 하지가 지나면 동지가 길어지고 밤이 긴 동지가 지나면 낮이 점점 길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보면은 인생에 제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점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시기가 있어요. 하지와 같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더 동지가 있습니다. 그 동지와 고통을 지나면 점점 좋아져요. 그 사람의 운세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 말년운에 안 좋을 수가 있고 초년운에 나쁜 사람이 말년운에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팔자에 타고난 음양의 균형과 안정이 될 때가 바로 좋은 시기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역학은 뭐냐? 음양학이에요. 음양학. 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은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뭐냐? 밝은 거를 얘기해요. 음은 뭐냐? 부정적이에요. 양은 긍정적이에요. 요건 치밀하고 꼼꼼한 거예요. 요거는 뭡니까? 모든 것이 좀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이에요. 밝고 화려한 거예요. 음이 많은 사람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음이 들어온다. 그럼 더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음이 있는 사람이 양이 들어오면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음양의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될 때 기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 요 안정이 될 때 좋은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가 운세가 발복하는 겁니다. 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안정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공부하실 때 갑, 병, 무, 경, 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부 양으로 돼 있어요. 요 양으로 돼 있지만은 요 경임은 뭐냐? 목은 봄이요, 화는 여름이요, 금은 가을이고 겨울은 수입니다. 금수는 뭐냐? 양이지만은 음이 강한 음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 경이니까 요 양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양이지만 뭐냐? 가을 겨울이에요. 그 음기에 속하는 가을 겨울입니다. 우리가 지지에서 을정은 이게 뭡니까? 음 아닙니까? 음이지만 목화의 봄 여름이에요. 그 목화는 약한 음이지만은 이건 뭐냐? 양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간의 열자를 봐가지고 천간에서 음양의 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잘 살피는 게 바로 뭐냐? 기운학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음과 양의 조화가 될 때 바로 뭐냐? 안정 속에 좋은 기운이 나타나요. 이 좋은 기운이 나타날 그 시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모든 거는 때가 있어요. 돈이 썰물처럼 들어올 때가 있고 밀물처럼 나갈 때가 있어요. 승진할 때가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가 있고 그 때와 시기를 점치는 겁니다. 우리가 팔자에 보면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남자가 들어올 것이냐, 언제 여자가 들어올 것이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벌릴 때냐 축소할 때냐 이런 상황을 점치는 게 바로 뭐냐? 사주 명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공부할 때는 뭐냐? 항상 뭐냐?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가 바로 뭐냐? 안정입니다. 안정. 우리가 관상을 보더라도 이 코가 돈입니다. 재물궁이라고 해. 재백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코가 이게 부분을 볼 때 얼굴 전체와 비교해서 안정감이 있느냐 이거예요. 옆에 관골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노복궁이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얼굴에 요 코가 제자리에 딱 앉았으면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얼굴 전체에 비해서 코가 너무 옆으로 기울었다. 주변에 보호국이 잘 안 돼 있다. 그럼 재물운이 약한 거예요. 그 재물운이 약한 사람은 뭐냐? 돈이 들어와도 돈이 나가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 분위기 모양에 따라서 뭐가 지배하느냐? 기가 지배하는 거다. 기. 그게 분위기가 바로 풍수질입니다. 기. 우리가 민방위복이나 예비군복 같은 거 입으면 운동장 아무데나 주저앉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사복을 입게 되면 점잖아집니다. 이 분위기와 모양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영을 지배해요. 마음과 영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름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을 지배하는 옷이에요. 환경과 분위기예요. 팔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름이 안 좋으면은 그만큼 운명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대통령이 될 사람도 대통령에서 격이 떨어지는 총리가 된다든지 대학교 총장을 타고 난 팔자라도 총장보다 격이 떨어지는 직위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역학이라고 하는 건 기운학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천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리를 봐야 돼요. 같은 천명에 좋은 명을 타고났더라도 지리가 안 좋으면 인생 행로가 험난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다 두 분이 대통령 했어요. 정치가로 천명을 타고났어요. 그러나 김영삼 씨는 지리가 좋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안정 속의 대통령이 됐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지리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형무소에도 가고 옥고를 치르는 순환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사조 명리를 감명하고 사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역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앞으로의 이 시기를 점치고 상황을 개선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음양의 조화가 되고 안정이 될 때 좋은 기운으로서의 운세가 발복한다는 이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